자, 오늘은 예금액에 대한 문제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이 예금액에 대한 문제는 우리 이제 2학년 때 배우는 일참수하고도 사실 이제 관련이 많은 이제 그런 내용이야. 자, 문제 한번 이제 보도록 할게. 자, 현재 석준이의 예금액은 15,000원이고 혜영이의 예금액은 24,000원이다. 자,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 석준이는 매달 7,000원씩 추가적으로 매달 이렇게 예금을 하고 있고요. 저축을 하고 있고, 혜영이는 매달 4,000원씩 이제 예금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석준이와 혜영이의 예금액이 같아지는 것은 몇 개월 후인지 구하시오. 단 이자는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왔어요. 사실은 우리 실생활에서는 은행에다가 돈을 넣으면은 반드시 이자가 이제 붙게 마련이죠. 사실 그 이자도 단리로 부르는 게 있고 단리와 이제 복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이자 부분까지 생각하면은 좀 이제 문제가 너무 복잡해지기 때문에 아직은 이제 고려를 하지 않는데, 여러분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서 이제 수열이라는 걸 배우면은 이제 원리합계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이자까지 고려해서 뭐 1년 후에 내가 이자까지 고려해서 얼마로 돌려받게 되느냐 뭐 이런 걸 이제 계산하는 그런 문제가 이제 나와요. 일단은 좀 문제를 단순화시켜서 이자는 생각하지 않는 걸로 그렇게 이제 물어볼게요. 그럼 지금 이제 석준이 같은 경우에는 현재 예금액이 혜영이보다 적잖아요. 그런데 이제 매달 저축하는 금액은 지금 이제 혜영이보다 더 많은 상황이지. 석준이는 매달 7,000원, 혜영이는 이제 매달 4,000원씩 예금을 하니까. 자, 그러면 이제 사실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어떻게 예상을 할 수가 있겠어? 결국은 석준이가 점점 이렇게 예금액이 많아져서 나중에 가면은 혜영이를 따라잡겠죠? 따라잡는다는 게 결국 둘의 예금액이 같아진다는 거고, 그 시점을 지나면은 오히려 석준이의 예금액이 혜영이보다 더 이렇게 많아지게 되겠지? 그런 상황이라는 걸 좀 이해하고 보면 좀 더 이제 문제 접근하기가 쉬울 거예요. 그래서 자, 지금 이제 석준이의 예금액과 나눠서 봅시다. 석준이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예금액이 이제 15,000원인데, 자, 여기에서 매달 7,000원씩 붙는데, 그러면 우리 지금 이제 최종적으로 구하려고 하는 게 둘의 예금액이 같아지는 게 몇 개월 후냐 이걸 이제 묻고 있으니까 이걸 이제 시간을 묻고 있지, X 개월 후다 이렇게 미지수를 잡아봅시다. 그러면 이제 한 달마다 지금 이제 7,000원씩 예금을 하니까 시간이 X 개월이 지나면은 그때 자, 이 처음에 15,000원 제외하고 매달 붙는 7,000원만 생각하면은 그러면 이제 얼마가 되는 거예요? 한 달에 7,000원인데 X 개월 지나면 7,000X가 되겠지? 그래서 자, 석준이는 15,000원에다가 X 개월 후면은 7,000X1만큼의 금액이 이제 더해져서 최종적으로 둘을 더한 만큼이 이제 예금액이 된다. 이렇게 이제 식으로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사실은 그 일참수를 이제 공부하고 나면은 지금 처음에 15,000원부터 시작했는데 이게 사실 이제 Y절편과 똑같은 거고, 매달 7,000원씩 늘어나는 거니까 한 달에 7,000원씩, 한 달이 지날 때마다 7,000원씩 증가, 한 달 지나면 또 7,000원씩 증가, 이런 식으로 되는 거니까 이런 걸 우리는 이제 기울기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타내지면은 이게 지금 AX 플러스 B의 형태이기 때문에 X 앞의 개수인 요 7,000원이 사실 이제 기울기와 같다. 그런 부분도 사실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석준이 예금액이 이렇게 나타냈고, 그 다음에 혜영이 같은 경우는요, 혜영이는 처음에 24,000원으로 시작했지. 이미 은행에 24,000원이 있었어. 그런데 얘는 이제 매달 4,000원씩 예금을 한다라고 하면은, 자, 한 달마다 4,000원씩 이제 늘어나니까, 자, 석준이와 마찬가지로 X 개월이 지나면은 그때의 예금액은 4,000X만큼이 추가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미지수 X를 사용해서 일단 식을 이렇게 이제 세팅을 할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일정 시간 X 개월이 지난 다음에 둘의 예금액이 같아진다는 거는 결국 요 예금액과 이 예금액이 이제 같아진다. 둘을 이제 등식으로 놓으면 되겠네. 식을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좌변과 우변 이제 둘을 같게 식을 써봅시다. 그러면은 15,000 플러스 7,000 X는 이퀄 24,000 플러스 4,000X다. 식을 이렇게 썼는데, 자, 금액이다 보니까 숫자가 좀 커요. 그래서 양변을 똑같은 숫자로 좀 약분을 해서 숫자를 되도록 이제 간단하게 한 다음에 이제 계산을 해주는 게 좋겠어. 그래서 자, 여기 1000으로 다 나누면은 공 3개씩 이렇게 이제 날릴 수가 있죠. 그럼 남는 거는 지금 15 플러스 7X가 24 플러스 4X다. 요 식만 남게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제 좌변으로 이항해주면은 7x에서 4x 빼주면 3x가 되고, 우변은 24-15니까 9가 되네요. 자, 따라서 x에 이퀄 3이 나오니까 무슨 얘기예요?
3개월 후면은 둘의 예금액이 이제 같아진다. 이제 그런 얘기가 되는 거지. 자, 다음 문제 볼게요. 현재 세종이의 예금액은 4만 원이고 현진이의 예금액은 얼마입니까? 66,000원이죠. 앞으로 세종이는 매주 2,000원씩, 현진이는 매주 6,000원씩 예금을 한다면 현진이의 예금액이 세종이의 예금액의 2배가 되는 거죠. 아까는 이제 예금액이 이제 같아지는 시점을 물었는데 이번에는 예금액이 2배가 되는 게 이제 몇 주 후인지 구하라 이렇게 나왔어요. 자, 역시 이제는 생각하지 않고요. 그럼 역시 이제 이번에도 이제 구하는 거는 시간이 얼마만큼 흐른 후에, 즉 몇 주 후에 예금액이 이제 2배가 되냐 이렇게 물었으니까 이 시간을 얘를 이제 x 주다 이렇게 이제 미지수를 잡도록 합시다. 그럼 이제 세종이의 예금액부터 볼 텐데요. 자, 세종이 같은 경우에는 현재 4만 원부터 시작을 하는데, 근데 이제 매달 2,000원씩 예금을 하잖아요. 자, 그런데 지금 이제 보면은 세종이가 현재 예금액도 현진이보다 적고 매달 추가로 저축하는 금액도 현진이가 더 많아. 그러면 이거는 이제 상황이 간격이 좁혀지는 게 아니라 점점 둘의 예금액의 차이가 이렇게 이제 벌어지겠지. 그래서 결국 나중에는 현진이의 예금액이 이제 세종이의 예금액의 2배가 되는 시점도 올 거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세종이는 매달 2,000원씩 예금을 하니까 X주가 지난 후에는 얼마가 더 추가가 된다? 즉 2,000X만큼 추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플러스 2,000X다. 이렇게 이제 식을 쓸 수가 있을 테고, 그 다음에 현진이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예금액이 66,000원인데 매달 6,000원씩 추가적으로 예금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X주가 지나면은 더해지는 예금액이 이제 6,000X가 되겠죠. 자, 그래서 둘의 예금액이 이제 방정식을 세워야 되는데, 결국 현진이의 예금액이 세종이 예금액의 2배가 된다는 거는 이 금액이 요 금액의 2배와 같다. 그렇게 이제 방정식을 세워주면 되겠지. 자, 그래서 식을 자연스럽게 써봅시다. 자, 66,000 플러스 요 6,000X. 현진이의 예금액은 뭐와 같아지냐면은 세종이의 예금액, 즉 4만 플러스 2,000X의 몇 배와 같다? 2배와 같다. 이렇게 식을 써주면 되겠죠. 자, 이것도 이제 숫자가 되게 크니까 좀 줄여주는 게 좋겠지. 그래서 지금 66,000, 6,000 이렇게 됐으니까 공 3개씩 날립시다. 1000으로 나눠주면은 공 3개씩 이렇게 이제 지워질 수 있고,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공 3개, 공 3개를 지우고 나오면은, 자, 그럼 이제 남는 거는 좌변에 66 플러스 6x가 남고요. 우변은 자, 여기 40이니까 2, 4, 8, 80 플러스 2x 곱하기 2니까 이제 4x 이렇게 남겠네요. 자, 그래서 6x에서 4x 빼면은 좌변은 2x가 되고 80에서 66 빼면은 14가 되지. 따라서 x의 값이 얼마다? 7이다. 이렇게 나오게 되겠네요. 자, 그럼 x가 7이니까 몇 주 후에 지금 이 상황이 발생한다? 7주 후가 되면은 현진이의 예금액이 세종이의 예금액이 이제 2배가 된다. 이제 그런 얘기인 거죠. 자, 충분히 해볼 수 있겠지? 자, 다음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다음 문제 한번 봅시다. 어느 슈퍼마켓에서 구입 금액의 0.2%를 포인트로 적립을 해주는데, 포인트가 5,000점 이상이면 포인트를 현금처럼 이제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어요. 이런 식으로 하는 이제 가게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예진이가 3,850점까지 적립을 했어. 그런데 이걸 이제 현금으로 쓰려면은 5,000포인트가 이제 넘어가야 되는 거야. 그럼 지금 이제 얼마만큼 더 포인트가 쌓여야 되는 거예요? 5,000에서 3,850 빼면은 1,150이잖아요. 그러니까 저 1,150포인트만큼 더 이렇게 포인트가 쌓이려면은 적어도 얼마를 더 구매해야 되는가 이렇게 물었으니까, 우리가 이제 구하려고 하는 거는 결국 이 얼마만큼 물건 가격을, 요거를 이제 X1이라고 하면은 X1만큼 물건 가격을 더 이제 이렇게 구매를 하면은 결국 1,150포인트가 더 쌓여서 5,000포인트가 되면 그때부터 이제 현금으로 쓸 수 있다. 이제 그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럼 지금 포인트라는 게 구입 금액의 이제 0.2% 이렇게 쌓인다고 하는데, 0.2%면은 뭐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금액의 0.2%니까 금액 곱하기 0.2%를 하면 되는데, 1%가 100분의 1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0.1%는 1000분의 1이네. 그럼 0.2%면 이제 1000분의 2가 된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겠지.
1000분의 2는 이제 500분의 1이니까 결국 500분의 1 곱하기 이제 구매 금액만큼 요만큼이 이게 뭐냐면 이제 그 적립된 이제 포인트가 되는 거야. 그래서 지금 이제 5000포인트를 이제 쌓으려면은 자, 지금 내가 이제 X1만큼 이제 구매를 한다고 하면요. 그러면은 이 X1의 500분의 1만큼 그게 이제 포인트로 쌓이는 거니까 결국 X 곱하기 500분의 1 이게 이제 쌓이는 이제 포인트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게 지금 결국 이제 5000포인트를 달성을 하려면은 추가적으로 1150포인트가 더 쌓여야 되는 거니까 이퀄 1150이다. 이렇게 식을 세우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제 내용만 좀 잘 이해하면은 방정식의 형태 이제 되게 간단하게 나왔지? 자, 그래서 x를 구하려고 하면 이렇게 이제 곱해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x는 500 곱하기 1150을 해주시면 되고, 요거 이제 계산을 해보시면은 x가 얼마가 나오냐면은 57만 5천 원이 나와요. x가 57만 5천 이렇게 나옵니다. 57만 원 넘게 사야지 그래야 지금 이제 1150포인트 더 쌓이는 거네요. 물건 좀 많이 사야 되겠네. 자, 그래서 구하려고 하는 값은 적어도 얼마를 더 구매해야 되냐라는 거는 최소한 일단 5000포인트까지는 쌓여야 그때부터 이제 현금으로 쓸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적어도 57만 5천 원어치만큼은 더 사야 이제 포인트가 5,000원 점이 이제 달성이 된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오늘도 이제 예금액과 관련된 문제 이렇게 이제 세 문제 풀어봤고 다음 시간에 우리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또 만나도록 합시다. 자, 수고했어요.